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예산이 크게 늘었고요. 재난재해 안전 분야 예산도 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일 뒤면은 세계 과학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얘기들 들어보기 위해서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산이 메르스 예산,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예산, 그리고 안전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 연구개발 주요 예산에서 제일 중점적인 것은 국민들의 삶과 관계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산, 그다음에 재난재해 관련되는 R&D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과 이제 사물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차원에서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엔 관계부처와 함께 대폭 늘렸습니다. 예.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감염병 예산이랑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산은 주로 이제 대응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진하는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약을 처분하는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 단계에서 쓰이게 되는데요. 네. 저 R&D는 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 그다음에 검진하는 단계, 조기 진단하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재난재해 관련 예산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야가 어떤 부분이 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안전처가 발족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각 부처부터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되는 모든 정책과 행정이 이제 종합적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예. R&D 예산도 그동안 이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특별한 기관을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결국 재난재해도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제대로 대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관련 부처가 하고 있는 모든 재난재해 관련 R&D 예산을 모아서 저희하고 이제 안전처가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차관님 여기 가슴에 태극기 배지 다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광복 70주년 기념해서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들 다 다신다면 이거 다시니까 좀 기분이 다르십니까? 새로우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다시 한 번 더 솟구쳐 오릅니다. 예, 나라 사랑 이렇게 써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이 이번에 전체 예산은 깎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네. 저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도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계속 저희가 내려왔고요. 그 결과 GDP 대비해서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세계 탑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네. 그런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연구개발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혁신 방안이라는 것이 성과를 보다든 잘 내기 위한 그런 방안들입니다. 그런 방안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 연구개발 예산이 약간 축소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번에 저희가 감축을 많이 한 부분은 네. 부처에서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예. 그러면 또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앞당겨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손을 봤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어떤 연구개발 투자의 어떤 규모보다는 그런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줄여놓으면 앞으로 계속 또 더 줄일까 봐 좀 걱정인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우리 삶의 질을 어떤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한다는 데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건만 허락하면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투자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과학정상회의가 이제 100일 남짓 100일 좀 덜 남은 거죠? 100일 딱 됐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세계과학 정상회의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OECD와 같이 하는 OECD 과학기술 장관 회의하고요. 네. 그 앞뒤로 이제 세계과학기술 포럼, 그다음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대토론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예. 특히 OECD 과학기술 장관 회의는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 파리를 벗어나서
그 해외에서 열리는 것이고요. 그 처음을 아시아 대한민국 대전에서 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특히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 모든 삶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OECD 그 장차관들께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10년 후를 바라보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 그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전 선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뭐 장관님들은 다 오시고요. 예. OECD 사무총장들 오시고, 그다음 특히 이제 아세안 국가는 멤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부러 OECD랑 협력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아, 동남아시아 예, 국가연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면 초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르미 립킨이라는 뭐 유명한 한계 제로 사회를 쓰신 분이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출연 연구소의 어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되는 그 소위 말해서 제조업 강국을 이끌어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소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외에 예. 노벨상을 받은 분 다수가 오셔서 예. 여러 가지 포럼과 세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 저도 과거에 그 국제회의 같은 걸 취재하러 그 나라 어느 나라건 가보면 그럼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다녀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네. 기억이 남고. 네. 우리가 이번에 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얻게 될 직접적인 간접적인 효과들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첫째는 이제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면모를 예. 그 세계 과학의 어떤 정상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대전 선언문이라는 것은 10년 후 국제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하는 중요한 그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문을 대한민국 대전에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국제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과학 한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전이라는 그 브랜드도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 언급될 테니까. 네. 예. 원래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대전이라는 게 이제 그 도시가 그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출연 연구소도 많이 있고요. 또 카이스트와 같은 뭐 과학기술이 전문화된 대학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량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제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그 해 또 열려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10월에 대전에서만 열리는 겁니까? 대전 10월 19일부터 23일 대전에서 열리고요. 네. 그 관련되는 행사가 서울에서도 일부 열립니다만 예. 대전에 오셔서 같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저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과학기술에 푹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민들이 참여할 만한 행사들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광복 70주년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었던 70개 기술들을 선정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것들입니까? 굉장히 그 시대별로 다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년대 같으면 뭐 우리가 산림 녹화할 때 쓰던 그 소위 말해서 그 수목을 육종하는 기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기억에 새로운 CDMA 같은 통신 기술, 그다음에 DRAM 같은 반도체, 지금 우리가 어떤 효자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스마트 원자로라든지 나로 같이 좀 우주와 원자력과 관련되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당시 그 듣고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 뭐 예컨대 50년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살림을 그렇습니다. 바꾸는 예. 그런 네. 일이었고, 또 뭐 D램, 뭐 CDMA, 폰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그때를 이제 상징하는 맞습니다. 것들이거든요. 화면이 있으면 좀 잠깐 하나씩 좀 보시도록 하시죠. 자, 포니하고 뭐 우리별 인공위성, 뭐 D램 뭐 이런 그 대한민국의 그 시대들을 상징하는 그 것들이거든요. 자, 이건 나로호인데요. 나로호입니다. 자, 나로호가 그 70개 우리 과학기술 중에서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나로호. 또 다른 화면들도 있으면 좀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에서 저기 할 수 있는 그 과학 창조 한국 대전이라는 네. 그런 행사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7월 28일부터요. 8월 1일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그 70가지 기술들 다 보실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시민들한테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아마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산림 녹화가 어느 정도 그 임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살던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기 다른 나라랑 비해서 우리 산림 녹화된 거, 근데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커 있는 부분을 그 기초를 다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 어르신 세대 함께 오셔가지고 과학기술의 어떤 역사를 반추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어떤 과학기술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